반갑습니다. 이번에는 2019학년도 6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22번부터 25번까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기 전에 이번에도 역시 본문을 문단 나누기부터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1문단, 2문단, 그리고 여기 3문단, 4문단, 5문단, 마지막 6문단까지 자 이렇게 문단 번호 붙여놓고 1문단부터 정리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산업 사회에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함 상품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한다. 그래서 결함 상품과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제조자의 과실이 있었고 과실에 따른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에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1문단에서는 제조물 책임법 시행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 넘어가 봅시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 이 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자, 다른 거니까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제조업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제조물은 다시 공산품, 가공식품 등의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이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품, 그리고 중고품, 폐기물, 부품, 원재료도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제조물의 범위를 봤고요. 그러나 미가공 농축산물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농축산물 등, 농수축산물 등 1차 농산품에까지 확대할 경우 농업인 등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 조항에 의하여 유통업자와 가공업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불공정하게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인 제조업자에는 제조업자 나왔습니다. 제조업자에는 부품 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 제조물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자신을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공급업자도 포함된다라고 해서 이 문단은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네요. 3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자, 제조물의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 그래서 결함 존재 여부에 결정되고 결함의 유형이네요. 제조상의 결함은 자 1번이고요. 이게 2번 그리고 3번. 자,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 또는 가공상의 주의 의미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고요. 자, 두 번째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계하지 않아서 제조물이 안전하게 못하게 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결함의 유형이네요. 제조물 결함의 유형에 대해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고요. 첫 번째가 제조상의 결함, 두 번째가 설계상의 결함, 세 번째가 표시상의 결함.
자, 4문단 가봅시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손해 발생의 사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소비자가 제조물의 통상적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문단에서는 소비자의 제조물 결함 입증 방법이네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5문단 한편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5문단에서는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이죠. 자, 첫째,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했다. 둘째, 제조물을 공급할 때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다. 그 밖에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면책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범위,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6문단 봅시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요. 결함이 있는 제조물 자체는 민법에 따라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에게 구제받아야 한다. 그래서 6문단에서는 제조업자의 배상 범위까지 이렇게 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 전체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요. 문제풀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적 읽기 문제입니다. 자, 윗글에서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으로 바꿔도 되겠네요. 그냥 그죠?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배경, 이거 1문단에 나와 있죠. 1문단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결함 상품이 발생하고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그래서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런 거 부분 보시면은 1문단에 나와 있고요. 2문단 제조물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안 나왔습니다. 본문 내용에. 디귿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 여기 나와 있죠. 제조물과 제조업자의 범위. 이 문단에 나와 있었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3번 넘어갑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A는 안심 버튼이 있어 사용 중 넘어져 뜨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광고를 보고 B사의 전기주전자를 C마트에서 구입했다. 물을 끓이던 중 전기주전자가 넘어져서 생후 8개월 된 양팔에 화상을 입었다니까 이거는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주전자의 개폐 부분이 잘못 결합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결함 유형에서 제조상의 결함이겠네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탈취제를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문구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표시상의 결함이겠고요. 이런 경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였죠.
1번 A가 B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전기주전자를 통상적으로 사용했어야 된다. 4번 문단 보시면은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거는 통상적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네요. A는 B사로부터 전기주전자에 대한 환불을 받으려면 6문단에 가보시면 제조업자의 배상 의무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친 것에 대한 배상을 B사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전기주전자에 대한 것은 유통업자는 판매업자니까 전기주전자의 환불은 C사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답이 2번이고요. 3번 B사는 제조상의 결함을 지녔다. 그죠? 제조상의 개폐 부분이 잘못 결합됐다. D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여기 5번과 연관돼서 표시상의 결함을 지닌 것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였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3번에 체크된 것 같은데 2번. 이어서 24번 풀이해 볼게요. 가와 보기의 나를 비교한 거. 나는 리콜 제도고요.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제품의 결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파기 및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조물 책임법은 우리가 본문 전체에서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가 사후 피해 구제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임법을 제정했다라고 했으니까 피해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맞고요. 나는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 확산, 위해 확산을 방지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하겠네요. 2번, 가는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실에 대해서 나는 결함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가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이니까 맞고요. 나는 결함 제품, 결함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 전체를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한다고 했으니까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 맞네요. 가와 달리 나는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는 제도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은 보기 두 번째 줄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제품 결함 내용을 소비자에 알리고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알리는 제도가 맞고 가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겠죠. 나와 달리 4번 나와 달리 가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이행된다. 피해를 입고 이렇게 그런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입증을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죠. 제조물 책임법. 5번 가와 나는 모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 발생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것은 가에 해당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 발견되면이라고 했죠. 발견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손해 발생을 확산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번에는 5번이 되겠네요. 25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장품 건전지와 달리 고등어는 A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1번에 나와 있는데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농수축산물이죠. 농수축산물은 제조물 범위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진술이고요. 중고자동차는 A에 해당한다. 이 보시면 중고품 그 다음에 제조물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그래서 중고자동차 A에 해당하는 맞고 수입하는 자,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도 B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네요. 복숭아 통조림은 A에 해당하죠. 가공식품이니까 이를 제조한 자와 복숭아를 생산한 자 모두 B에 해당한다. 복숭아를 생산한 자는 농부잖아요. 그죠? 과수원을 하는 분이니까 농수축산물이니까 농수축산물은 제조
물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은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자동차 부품의 결함으로 자동차가 고장났다면 자동차 부품을 만든 자는 B에 해당한다. 자, 부품 또는 완성품의 제조업자니까 B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 맞고요. 전자제품의 결함이 발생했지만 제품을 공급했을 당시 기술 수준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결함이라면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오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문단 두 번째에 해당하죠. 제조물을 공급한 때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진술이고 25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